시냇물도 이 기쁨 다 받는가. 향도의 밝은 햇빛 내 시방 펼쳐주니 정갈이 조화를 나르는 듯 내 마음 즐거워라. 새벽길 걸을 때면 노을빛 얹어주고 나 홀로 밤길을 걸을 때면 별빛을 비춰주네. 향도의 밝은 햇빛 내 시방 펼쳐주니 오월이 손잡고 걷는 듯 내 마음 즐거워라. 바다의 넓이라면 그 사랑 하나볼까. 하늘의 높이를 내가 알면 그 운동 내가 알까. 향도의 밝은 햇빛 내 시방 펼쳐주니 해돋이 마중 가는 듯 내 마음 즐거워라. 나나 나나나나 나나 나나나나 해돋이 마중 가는 듯 내 마음 즐거워라. 이 시간에는 우리가 사는 생활 환경을 더 아름답게 해주고 사람들에게 정서를 더해주는 분재에 대해서 보기로 하겠습니다. 분재는 관상적 가치가 있는 식물을 화분에 심어 생육을 제한 억제하면서 저용기술적으로 가공해서 오래된 나무나 식물같이 느끼도록 잘해오는 것 또는 그 화분을 말합니다. 여기에 있는 화분들이 분재인데 이게 바로 소나무 분재입니다. 40년 된 소나무 분재입니다. 소나무가 땅에서 40년 정도 자란다 하게 되면 소나무의 뿌리목 직경이 20cm 정도의 크기도 한 7, 8m 정도 자란다고 봅니다. 근데 이 소나무는 지금 높이가 지금 60cm 정도 자라고 뿌리목 직경이 지금 5cm 정도 되는 소나무입니다. 나무가 이 나이를 먹었다 하는 것을 표현하는 게 이 곶껍질입니다. 이 얼마나 지금 우들투들하니까 터실터실하니까. 그리고 나무 같이 지금 볼 때 이게 반올림 나무는 일반적으로 부등변 삼각형을 다 이루고 있습니다. 이 나무가 지금 부등변 삼각형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나무의 지금 늙음, 그러니까 그 예술적인 그 표현을 더 해주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오래 자란 소나무의 품격을 여기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관상적 가치가 있는 나무나 화초류 등을 화분에 심어서 예술적 저용화와 식물 재배 기술을 잘 배합해서 잘해오는 분재. 그러면 분재할 수 있는 나무나 화초들은 어떤 것들이겠습니까? 일반적으로 분재에 쓰이는 식물로 본다면 반올림 나무, 넓은잎 나무, 화초, 화초류로 들 수 있는데 이 반올림 나무로 볼 때는 이 소나무, 이 향나무 등을 들 수 있고
넓은 나무로 볼 때는 잎이 원체적으로 작은 누티나무, 단풍나무 이런 나무들로 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분재 가꾸기에서 주의를 돌려야 할 문제들은 무엇이겠습니까? 식물체는 하루에 12시간 정도 햇빛을 봐야 하는데 군울이라든가 이런 데 놓게 되면 이 식물체가 이게 약해지고 식물체 이 관리 조건으로 볼 때 이게 관리를 바람이 잘 불고 햇빛이 잘 비치고 이럴 때게 이런 데다 놓고 식물체가 튼튼하게 자라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분재 가꾸기에서 중요한 것은 또한 고름주기와 비료주기, 순치기와 눈 따주기를 비롯한 분재 식물의 특성에 맞게 재배를 기술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가정이나 사무실은 물론 공공건물이나 홀에서 분재를 잘 가꾸면 관상용으로 이용하는 데도 좋고 생활을 보다 문화정서적으로 해나가는 데도 좋습니다. 여기는 온화한 나라의 학교입니다. 지금 학생들이 흥미있는 동물 관찰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수업의 내용은 이고장에서 사는 토착종 갈매기들이 토해버리는 구토물에 무엇이 들어있는가 알아내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갈매기가 토한 동물이들을 조심히 헤쳐보고 있습니다. 갈매기는 여러 가지 물고기와 개, 새우, 개찌니와 같은 동물질 모기를 먹고 산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빨이 없기 때문에 씹어 먹지 못하고 통째로 먹는데 이때 소화시킬 수 없는 물고기 뼈나 개 껍질 같은 것도 삼키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갈매기는 소화시키지 못한 것을 단단하게 다져진 덩어리 상태로 만들어 자주 토해버린다고 합니다. 학생들이 갈라내고 있는 덩어리들에서 수지 어물을 비롯한 어물들이 나왔습니다. 지어는 유리 조각과 새부치까지도 들어있습니다. 자, 덩어리들에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예, 수지 어물이 들어있습니다. 이것 보십시오. 갈매기가 통째로 삼킨 볼트도 있습니다. 이야, 구토물 안에서 어물이 이렇게 많이 나온다는 게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물고기 뼈나 개 껍질, 낙지 주둥이 같은 것들이 들어있어야 할 덩어리 안에서 학생들은 낚싯줄, 뿅마개,
금속 장식품, 미용주실 등을 찾아냈습니다. 현재 이 고장에서는 각종 어물로 인한 바다 오염으로 해서 토착종 갈매기들의 마리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수업을 통해서 학생들은 오물을 아무데나 버리지 말고 반드시 휴지통에 놓아야 한다는 것과 또 오물이 자기 고향의 갈매기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스스로 알게 됐다고 합니다. 이러한 동물 관찰 수업은 학생들에게 생태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데서도 효과적이고 또 갈매기의 마리수가 줄어드는 원인을 밝히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으로 해서 앞으로 장려될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는 대서양 연안에 있는 마젤란 펭귄들의 서식지입니다. 지금 이곳 보호구에서는 생태 관광을 통한 펭귄 보호에 힘을 놓고 있습니다. 펭귄은 추운 남극지방은 물론 열대, 아열대, 온대를 비롯한 더운 지역에서도 살고 있는 새인데 날로 심해지고 있는 기후 변화로 해서 대다수 펭귄 종들의 마리수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마젤란 펭귄은 남아메리카 남단부의 따뜻한 지역에서 사는 펭귄종인데 키는 약 50cm 정도로서 펭귄들 가운데서 작은 축에 속합니다. 지금은 마젤란 펭귄들이 짝을 무어 번식을 하는 계절입니다. 마젤란 펭귄들이 저마다 무태에 올라와 둥지틀 준비를 합니다. 수컷들은 서로 싸워 둥지틀 것을 마련하고는 암컷을 끌기 위해 춤을 춥니다. 짝을 무은 다음에는 수컷과 암컷이 교대로 알을 품고 먹이 사냥을 하러 나아갑니다. 마젤란 펭귄은 다른 펭귄종과 마찬가지로 한 번 쌍을 무으면 일생 동안 헤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보호구에서는 짝묻기와 알끼어기를 비롯한 펭귄들의 번식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관광을 조직하고 있습니다. 감시원들은 섬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무엇이 펭귄에게 위협으로 되는가에 대해 설명해 주기도 합니다. 최근 기후변화가 심해지면서 청어나 멸치를 먹고 사는 마젤란 펭귄의 마리수가 더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보호구에서는 생태 관광을 통해서 얻는 수익금을 마젤란 펭귄을 비롯한 토착종 생물들을 보호하는 데 돌리고 있다고 합니다. 마젤란 펭귄을 직접 보기 위해 찾아왔던 사람들은 파괴돼가고 있는 생태 환경을 하루빨리 보호해야 한다는 의식을 가지고 돌아가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서 있는 곳은 삼지연시 퍼태동이 한눈에 바라보이는 전망대입니다. 이제 우리 현지방송 분견대는 여기서 이 퍼태지구의 해돋이를 화면에 담으려고 합니다. 여기가 바로 새로 꾸려진 삼지연시 포태동입니다. 포태동은 삼지연시 소재지에서 남쪽으로 40리가량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포태라는 지명의 유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그중 하나는 포수가 태를 묻은 고장이다, 이 말로부터 유래됐다고 합니다. 그만큼 여기는 산이 너무 깊고 험해서 몇몇 포수들이 산행하러 다니던 것 외에는 인적을 찾아볼 수 없었다고 합니다. 여기 포태동에서 70여 년을 살아온 엄기정 노인입니다. 1952년
그때 부모님 따라 왔습니다. 그때 오니까 포대에 집이 세개 있고 우선 먹는 거는 감자충수, 그다음 산항해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이 여인의 말에 의하면 천연 수림의 설레임 소리와 무짐승들의 울음소리만이 들려오던 한적하던 이 포태골 안에 인가가 늘어나기 시작한 것은 1960년대 초부터였다고 합니다. 저기 포태산과 이 새로 꾸려진 마을이 한눈에 바라보이는 여기 명당 자리에 어느 나라에 널리 알려진 삼전 감자가루 생산 공장이 있습니다. 이곳 주민들의 말에 의하면 포태동 지구의 천지 개벽의 역사는 바로 삼지연 감자가루 생산 공장과 종업원 살림집이 일도서면서부터 시작됐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감자 가공 공업의 본보기 공장인 삼지연 감자가루 생산 공장. 포태동은 교양구획과 산업구획, 살림집구획이 명백히 구분되게 꾸려져 있습니다. 우리 포태동은 삼전시에서 농업부문 중심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포태동을 중심으로 해서 중농장, 보소농장, 백산농장, 통신농장, 그리고 소백산농장, 흑기수농장 이렇게 6개 농장이 우리 포태동을 중심으로 해서 조직되어 있습니다. 시농업경영위원회와 농기계 작업소를 비롯한 농업지도 기관들이 바로 포태동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백무고원 시험장과 포태 돼지목장, 삼지연시 유기질 복합비료 공장을 비롯해서 여러 농업 관련 단위들이 이곳의 산업구획을 이루고 있습니다. 여기는 살림집 구획입니다. 이곳에는 1100여 세대의 다층 및 단층 살림집들이 산기슭을 따라 늘어서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문화후생시설들과 타가소, 유치원, 학교와 진료소를 비롯해서 이곳 이민들의 생활에 필요한 모든 조건이 그전히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 옛날 사람 못 살 두메 산골로 불리우던 여기 포태지구가 오늘은 누구나 부러워하는 고장, 살기 좋은 곳으로 됐습니다. 포태동의 풍치에서 이채로운 것은 어디서나 전나무를 많이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이 고장에서 잘 자라는 전나무는 새 살림집들과 어울려 포태동의 풍치를 더욱 이채롭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포태 산골이 이렇게 변모델이라고는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네. 지금 이렇게 이 새 집에 와서 보니까 다 전기로 밥하게 됐지, 전기로 집을 덮이게 됐지. 그다음에 톡 거기서 앉으면 벽에 나가면은 다 다리 깔아서 거기서 반들반들한 집에서 거기서 너무 모든 조건이 너무 홀하고 편안하니까 한 가지 해내고 또 여기다 뭘 해 먹을까 하고 또 하고 자꾸 무엇인가 해 먹고 싶습니다. 거기서 어떤 때는 들어가서 야 정말 아바이 좋지 하면서 둘이 막 누워서 거기서 있지 않습니까? 막 구울 정도입니다. 야. 정말 우리 노친의 가정이 이래서 완전히 해방됐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제 10년, 한 20년 더 살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전변된 포태동의 모습만은 보지 않았습니다. 더욱더 문명해진 우리 삶, 아름다운 우리의 미래가 여기 백도대지에서부터 밝아오고 있습니다.
감히 나의 군사를 500이나 죽였단 말이냐? 에? 주장님, 저놈이 장수가 분명하옵니다. 수염도 안 난 놈이? 금띠를 두르지 않았소이까. 응? 듣자니 고구려에서는 매해 장수를 선발하는 사냥 경기를 한 다음 1등한 자에게 장수의 금띠를 준다고 하옵니다. 그리고 저놈의 이 장검을 보십시오. 장수가 분명하단 말이지. 예. 장수. 그래서 의자를 가져다 주라. 장수는 장수로 대함이 마땅하리. 자, 깨 앉아라. 왜 먹을 게 없느냐? 어서 먹어라. 내 하늘의 영으로 전장에서 놀고 오지만 너 같은 애 젊은 장수는 처음 본다. 그래, 고구려의 용맹한 소년 장수가 낫다더니 너인고? 고구려 사람들은 원수와의 싸움에서 누구나 다 용맹하오. 자기를 뽐내지 않는 너희 그 마음이 갸륵하다. 하느님이 날 이 땅에 내려보내주실 때 군사 3,000명을 주면서 인간 세상을 다스리라고 하였다. 하늘의 뜻을 받들어 이제 고구려의 멸망도 아침 저녁을 다투게 되었으니 내 여기서 죽겠느냐 아니면 내 밑에서 군사로 살겠느냐? 왜 내 밑에서 살고 싶지 않은가? 에? 저 영감도 나에게 순종한 고구려의 노예다. 순종하면 저렇게 살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죽을 것이다. 너 만약 내 군사가 되면 장수의 높은 벼슬과 재물을 안겨주겠다. 어떠냐? 나더러 나라를 배반하라고? 나라? 나라라는 게 뭐냐? 나라보다 귀중한 건 재물과 벼슬이여. 재물과 벼슬이면 부러울 게 없을진데. 애 죽고서야 나라라고 하는 게 뭐 말라 죽은 귀신이냐? 우리 부모는 나를 낳아 애지중지 키워주고 피를 나는 우리 결에 함께 모여 사는 땅을 대대손손 받들어갈 나라라고 하였으니 나라도 모르는 자 미물인가 하노라. 저놈을 죽도록 쳐라! 이렇게 멀리 전장을 바라보고 서느라니 문득 죽은 셈의 생각이 나는구만. 아버지의 대를 이어 나라를 지키겠다고 사냥 경기에서 그토록 용맹을 떨치더니 비영장님, 울적 개하시는 태수님도 위로할 겸 태수님을 모시고 사냥을 가자고 졸라보면 어떠하오? 태수님께 아랠 말씀이 있소이다. 뭔데? 요새 우리 장수들이 칼을 놓으니 심심해서 소풍들만 하고 있소이다. 태수님을 모시고 사냥을 가고 싶어 하는데 의향이 어떠하신지. 장수들이 칼을 놓으면 안 되지. 모두의 소원이 그러하다면 무술도 익힐 겸 떠나보자. 예.
할아버지. 할아버지. 할아버지가 고구려 사람이라는 게 사실이옵니까? 할아버지, 소녀는 제 나라를 위해 한 줌의 흙으로 죽을지언정 원수의 노예로는 결코 살지 않는 것을 우리 고구려 사람들의 자랑으로 알고 있나이다. 그런데 어떻게 돼서 할아버지는 그만해라. 그만해. 어린 소년마저 저렇듯 고구려를 지켜 굽힘없는데 내 이렇게 원수의 노예로 한 생을 너절하게 산단 말인가? 호비는 과연 어떤 놈인가? 원수놈인 것만은 틀림없는데 음모꾼인가? 아니면 영탐꾼인가? 수일 내로 돌아오겠으니 그동안 성을 잘 지키게. 잠시도 경각성을 늦추어서는 안 되네. 알겠소이다. 자, 그럼 떠나자. 태수와 장수들이 없는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곧 쳐들어오라고 해라. 예예. 나는 몸이 불편하다고 꾸미고 사냥에서 떨어졌으니 어떤 일이 있어도 올밤중으로 주장님께 갔다 와야 한다. 예예. 알겠소이다. 호비가 비영장을 얻고 돌아갔으니 무슨 꿍꿍이를 꾸밀 것만은 틀림없는데 이 소굴에서 빠져나갈 무슨 수가 없겠는가? 아무래도 성안이 심상치 않구나. 어떻게 하면 이 소굴에서 빠져 성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얘야. 늦게나마 고구려 사람의 넋을 처벌이지 않고 죽었음을 세매야 잊지 말아다오. 이 원수를 1100개로 복수할 날이 반드시.
어린 동무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굴러가는 죄기밥을 보여드리겠어요. 굴러가는 죄기밥은 예로부터 전해져 내려온 민화로서 지금도 어린이들의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 민화에서는 죄기밥이 대글대글 굴러가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신비한 동화의 세계가 펼쳐진답니다. 그럼 동무들도 그 신비한 동화의 세계에 모두 잠겨보세요. 옛날 옛적 어느 한 마을에 마음씨 착한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살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매일 산에 나무를 하러 가곤 하였는데 그때마다 할머니는 점심밥으로 큰 죄기밥을 만들어주곤 하였습니다. 여보, 영감, 맛있는 죄기밥을 다 만들었수다. 오늘도 수고하시오. 영감, 그럼 조심히 다녀오시오. 너친이 만들어준 죄기밥은 언제나 맛있기 때문에 힘이 난다니까. 오늘도 나무를 많이 해오겠소. 할아버지는 죄기밥을 조심히 안고 산으로 힘차게 올라갔습니다. 죄기밥을 빨리 먹고 싶은 걸 그러자면 나무를 많이 해야지. 힘들었지만 이제야 산에 다 올라왔구나. 할아버지는 도끼로 마른 나무 가지들을 툭툭 자르면서 흥얼흥얼 노래를 불렀습니다. 나무하기 재미있구나. 끝내면 맛있는 점심밥, 맛있는 죄기밥을 먹게 된단다. 할아버지는 열심히 뗄나무를 하였습니다. 에이, 드디어 다 됐군. 이제는 점심때가 되었구나. 마침 나무도 다 했겠다. 맛있는 점심밥을 어서 빨리 먹어보자. 바로 그때 참새가 짹짹 울면서 할아버지 앞에 날아와 앉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우리들에게도 점심밥을 조금 주세요. 그래. 우리 노친네가 만들어준 죄기밥이 아주 맛이 있으니 너희들도 배불리 먹어보아라. 마음씨 착한 할아버지는 점심밥 꼬레미를 풀어 헤치고 죄기밥을 꺼내놓았습니다. 자, 참새 친구, 어서 먹어라. 그런데 죄기밥 한 개가 대구르르 할아버지의 손에서 굴러 떨어졌습니다. 아차, 떨구었구나. 죄기밥이 대굴대굴 산에서 굴러내리기 시작하자 할아버지는 급히 따라 내려갔습니다. 죄기밥 대굴대굴 내리 굴면서 어디까지 달아나려나. 야, 죄기밥아, 멈춰서라. 할아버지는 소리쳤습니다. 그것을 본 토끼는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죄기밥을 붙잡으면 나도 좀 먹게 해야 돼요. 그래, 토끼야. 어서 빨리 죄기밥을 붙잡아라. 토끼도 함께 깡충깡충 따라갔습니다. 죄기밥은 대굴대굴 계속 굴러내려갔습니다. 너구리가 고개 아래서 그것을 보았을 때였습니다. 너구리야, 죄기밥을 붙잡아라. 알겠어요. 붙잡으면 내게도 조금 주지요. 너구리는 두 손을 벌리고 죄기밥을 잡으려고 했지만 죄기밥은 너구리의 배에 펑 맞고 계속 굴러내려갔습니다. 대굴대굴. 죄기밥은 산 위에서부터 산기슭까지 굴러내려가다가 끝내 펑 하고 큰 구멍에 빠져들어갔습니다. 아이고, 야단났군. 로친이 정성 들여 만들어준 것인데. 할아버지와 토끼, 너구리가 구멍 안을 찬찬히 들여다보니 신비스럽게도 구멍 안에서 유쾌한 노랫소리가 들려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정말 신기하구나. 정말 재미있구나. 할아버지네 일행이 노랫소리에 홀리워 계속 듣고 있는데 갑자기 노랫소리가 뚝 멎었습니다. 이쿠, 어떻게 된 일이야? 재미있는 노랫소리가 들리지 않는군. 할아버지와 토끼, 너구리는 실망하였습니다. 그렇지, 남은 죄기밥을 구멍 안에 넣어보자. 할아버지는 죄기밥을 구멍 안에 넣었습니다.
그러자 구멍 안에서 쿵짝짝 쿵짝 하는 흥겨운 가락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유쾌한 노래소리도 들려왔습니다. 정말 재미있구나. 할아버지네 일행은 노래소리에 맞춰 춤을 추기 시작하였습니다. 쿵짝짝 쿵짝. 쥐기밥 2개를 바쳤지만 아주 재미나는 노래를 듣게 되노나. 할아버지네 일행은 더 즐겁게 계속 춤을 추었습니다. 그런데 정신없이 춤추던 할아버지가 그만 발을 구멍 안으로 잘못 짚게 되었습니다. 으아! 쿵! 할아버지는 구멍 속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아프다. 아니, 여기야 쥐들의 집이 아닌가? 할아버지가 엉덩이를 비비면서 주위를 둘러보니 쥐들이 노래를 부르면서 떡을 치고 있었습니다. 쥐무리의 왕이 할아버지 앞에 나서서 감사의 말을 하였습니다. 큰 쥐기밥을 주어서 고맙습니다. 덕분에 맛있는 경단을 많이 만들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도 함께 들어주십시오. 할아버지는 쥐들의 궁전에서 진행하는 연회에 안내되었으며 연회에서 연달아 나오는 음식들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러고 나니 흥겹고 유쾌한 음악과 노래가 시작되었습니다. 쿵짜짜 쿵짜 쥐기밥 경단은 맛이 있어요. 먹어도 계속 먹고파요. 할아버지는 대단히 즐거웠습니다. 이윽고 즐거운 연회는 끝났습니다. 쥐들아, 아주 훌륭한 대접을 받았다. 놓치니 걱정할 것 같아 그만 돌아가겠다. 쥐무리의 왕은 부하 쥐들에게 여술방망이를 가져오라고 하였습니다. 할아버지, 맛있는 쥐기밥 대신에 이 신기한 방망이를 드립니다. 선물까지 주니 정말 고맙구나. 쥐들의 바래움을 받은 할아버지는 급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다녀왔어. 영감, 왜 이렇게 늦었어? 걱정했수다. 할아버지는 자기가 겪은 일들을 할머니에게 말해주고 선물로 받은 여술방망이를 얼른 보여주었습니다. 그거 참 좋은 일을 하셨수다. 그럼 쥐들이 배워준 대로 여술방망이를 흔들어 보기요. 할아버지가 방망이를 흔들자 신비하게도 큰 돈, 작은 돈과 함께 금은보화가 자꾸자꾸 쏟아져 나왔습니다. 우리에게는 너무 많건 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요. 보물을 받은 마을 사람들은 모두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어린 동무들 모두 잘 보았죠? 그럼 다음 시간을 또 기다려주세요. 안녕히.